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처리 함수 중에서 FF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F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패스트 프레이 트랜스폼의 약자로서 우선 간단하게 그 프레이 트랜스폼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거를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파형이 다음과 같은 파형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인 웨이브가 서로 이제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도메인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서 이제 어떤 신호의 성분을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자, 프레이 트랜스폼을 이제 수행을 할 때 또 디스크리트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해가지고 이산적인 입력 신호에 대한 이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 프레이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 DFT와 그 역변환을 더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FT 알고리즘을 모르시는 분도 이제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FFT 함수를 이용하신다면 이 시간 도메인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쉽게 이렇게 변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함수 팔레트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 처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에 변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변환 카테고리 아래에 보면 이제 FFT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호 처리 아래에 웨이브폼 생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 사인 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인 웨이브 그 신호 생성 함수와 F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FFT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프론트 패널에는 자, 두 개의 숫자형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 타입의, 그러니까 DBL 타입의 숫자형 컨트롤이 두 개가 있어서 이제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을 입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1번, 프리퀀시 2번이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주파수 입력을 받아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사인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인 신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신호를 더하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믹싱을 하시고 나서 자, 믹싱된 결과값을 자,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웨이브폼 인디케이터의 웨이브폼 그래프에 자,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FFT한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FFT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그널 값으로부터 이게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인데 여기에서 자, 시그널만 추출한 다음에 자, 시그널을 추출하시게 되면 이게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FFT 함수에 입력을 하시게 되고, 이 FFT가 수행이 된 다음에 출력으로는 이 복소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자, 실수와 허수부로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복소수를 극좌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실수값과 허수값을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이 실수값에 해당하는 거를 자, 거기에서 배열 크기를 구하신 다음에 그 배열 크기의 절반으로 나눠서 이 전체 배열의 데이터를 전부 다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복소수로 표시가 됐을 때 이제 켤레 복소수도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 텀을 제거하고 자, 한쪽 부분의 데이터만 표시하기 위해서 나누기 2를 이용을 해서 자, 배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가 0번부터 이 배열 크기만큼을 절반만 취해서 이 FFT라고 하는 자,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 X축이 주파수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력으로 5Hz하고 10Hz의 입력을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성분, 주파수 성분이 이제 섞여진 신호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FFT를 해서 자, 여기서 실수 부분만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시가 돼서 5Hz하고 10Hz의 신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자, FFT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로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넣기 하시고 자, FFT 함수 사용하기라고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처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 일단 웨이브폼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웨이브폼을 생성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 뭐 옵셋, 신호 리셋, 그다음 뭐 주파수, 진폭, 위상, 샘플링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도 굵은 글자체가 없죠. 굵은 글자체가 없다는 거는 디폴트 값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디폴트 값을 다 사용하는데 이 주파수 값만 제가 이미 컨트롤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 성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 웨이브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주파수에서 생성의 컨트롤을 만드시고요. 자, 프리퀀시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을 가보시게 되면은 자, 컨트롤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대체 실버에 자, 숫자형 그러니까 실버 타입이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제 그 UI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실버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퍼티를 가서 지금 보면 캡션 정보가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걸 그냥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주파수 1로 하고 자, 주파수 1로 하겠고요. 다음은 이걸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는 자, 주파수 2로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 2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웨이브폼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주파수를 인가해 주시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 하시겠고 자, 자리 맞춤 자, 그 다음 주석을 해서 자, 사인 웨이브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사인 웨이브폼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신호를 제가 믹싱을 할 겁니다. 믹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자, 출력 신호를 더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신호를 더하게 되겠고요. 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출력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 실버의 그래프에 자, 웨이브폼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자, 출력 신호 동일하게 하겠고요.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주파수 성분이 동일하게 10Hz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인파가 나오고 있죠. 출력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파수 성분을 하나는 5Hz로 하고 나머지 하나 10Hz로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자, 신호가 이렇게 왜곡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뭐 5Hz하고 10Hz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신호가 사인 신호가 섞였는지를 이렇게만 봤을 땐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코드를 더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헬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 웨이브폼 카테고리에 가셔가지고 웨이브폼 구성 요소 얻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자, 원소값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믹싱한 이 신호에 해당하는 값,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자, 어트리뷰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0, 그 다음에 DT 이런 정보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거는 이 Y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Y만 뽑아내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신호 처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변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FFT가 있습니다. 그래서 FFT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인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별도로 FFT 크기는 제가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FFT 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입력 데이터 개수보다 뭐 더 크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 뭐 적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뭐 저는 동일한 데이터 크기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FFT 크기는 별도로 제가 입력하지 않겠고요. 자, 이게 FFT가 되겠습니다. 자, FFT 출력으로는 복소수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여기 배 정도 타입의 복소수형이죠.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가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시 실수부만 추출하기 위해서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복소수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서 자, 복소수를 극좌표로 바꾸는 함수를 이용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자, 저는 실수값만 취할 거거든요. 근데 실수값을 자, 그냥 다 취하지는 않겠고요. 여기에는 퀄레복스 텀도 있기 때문에 그 텀을 제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실수에 대해서 배열 크기 함수 이용하시고 자, 이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나누기 2로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 2. 자, 그리고 자, 나눌 때는 자, 부동소수점형 실수 타입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로 하겠고,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점이 있다는 거는 강제 변환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바꾸겠습니다.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 자, DBL로 하면은 자, 강제 변환점이 사라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열에서 배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 잘라내기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실수부의 그 배열 값을 전부 다 취하는 게 아니고, 자, 컬레복스 텀을 제외한 거를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길이에다가 관련 값을 인가할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자, 삽입에 숫자형 팔레트에서 자, 부호 없는 30, 이거 부호 있는 32빗 종수로 해야 되겠네요. I32. 자, 지우겠고, 자, 연결을 해주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제 변환점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얘는 FF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은 보면 그냥 1차원별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 실버에 자, 그래프에 웨브폼 그래프를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크기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자, 그래프 팔레트를 저는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데이터는 지금 실제로 최종 출력단의 데이터는 1000개인데 그 중에 500개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을 제가 좀 줌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줌인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 5Hz하고 10Hz, 지금 X축 같은 경우가 주파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신호의 진폭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자, 웨브폼 데이터를 자, 만들 때 진폭을 똑같이 진폭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진폭에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지금 디폴트 값은 1이죠. 그 다음에 생성에 상수하시면 둘 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진폭이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얘를 2로 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자, 진폭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이쪽 부분을 자, 오토 스케일을 제가 배제하고요. 예를 들어서 50Hz까지만 표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주파수 성분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좀 더 자유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런 일반 코드는
한 번만 수행이 되고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하신 다음에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정지 버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항상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타이밍의 기다림 함수에 자, 여기서는 좀 천천히 동작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100ms의 기다림 함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정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동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다 내리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실행을 하고 자, 지금 5에서 5Hz 주파수 성분과 10Hz 주파수 성분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뭐 20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랩뷰에서는 신호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함수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FF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